18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떨림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23살 대학생 때문에 40살 기혼 여성이 이렇게 흔들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모든 게 3주 전 그날 밤부터 시작됐어요. 친구들과 막년회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다들 결혼했지만 아직도 1년에 몇 번씩은 모여서 수다 떨고 놀곤 해요. 그날은 연말이라 제대로 놀자면서 미영이가 2차로 나이트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김자영이에요. 40살이고 이제 고3 올라가는 딸 아린이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다행히 체형은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라 뒤에서 보면 20대 같다는 소리를 종종 들어요. 처음엔 그냥 술집에서 맥주나 마시고 집에 갈 생각이었어요. 남편한테도 10시쯤 들어간다고 했고요. 하지만 친구들이 계속 조르더라고요. 언제 또 이렇게 모이겠냐면서 연말인데 한 번만 제대로 놀자고.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고 싶었어요. 요즘 집에서만 있다 보니 답답했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별 관심이 없고 아린이는 공부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결국 따라갔어요. 강남에 있는 나이트클럽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음악의 진동, 화려한 조명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춤추고 술도 마시고 정말 오랜만에 김자영이라는 여자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아이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봤어요. 바 카운터 쪽에 혼자 서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확실히 젊어 보이는 남자. 단정한 얼굴에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시선이 마주쳤나 싶었는데 자꾸 그쪽을 보게 됐어요. 그때마다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있었고요. 술이 좀 들어가니까 더 대담해졌어요. 친구들이 화장실 간다고 할 때 저는 바 쪽으로 갔어요. 물 한 잔 마신다는 핑계로요. 그 사람이 다가왔어요. 정말 가까이 와서 소리가 너무 크다면서 귓가에 대고 말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정말 좋았어요. 낮고 매력적이었어요. 간단한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이름은 서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순간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나이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뭔가 말하면 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서요. 음악이 느려지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춤을 췄어요. 정말 오랜만에 남자와 춤춘 거였어요. 그 사람 손이 내 허리에 올라왔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키스하고 있었어요. 클럽의 어두운 구석에서 정말 진짜 키스였어요. 입술이 닿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탐하는 그런 키스. 18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그것도 얼마나 어린지도 모르는 남자와,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냥 한 여자로서 그 순간을 즐겼어요. 친구들이 찾으러 왔을 때 헤어졌어요. 그 사람이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그날 밤만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들어갔을 때는 새벽 2시였어요.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나는 욕실에서 화장을 지우면서 거울 속 내 모습을 봤어요. 입술이 부어 있었어요. 그날 밤 일을 후회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일탈이라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2주가 지났어요. 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린이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날 밤 일은 점점 꿈 같은 기억이 되어갔어요. 남편도 아린이도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당연하겠지만요. 나 자신도 그런 일이 정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린이가 겨울방학 동안 과외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고3 올라가기 전에 수학을 제대로 정리하고 싶다면서요. 친구가 추천해준 대학생 과외 선생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딸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남편도 딸 교육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편이라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 화요일 오후 3시 과외 선생님이 우리 집에 처음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나는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클럽에서 키스했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그 사람도 나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어요. 분명히 알아봤어요. 서로 멀뚱히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뭔 상황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린이 과외 선생 강은호라고 자기소개하면서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강은호, 23살, 대학생. 그제야 그날 밤에 그 남자가 23살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17살 차이. 내가 그렇게 어린 남자와 키스를 했다는 게 나도 겨우 정신을 차리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아린이가 방에서 나와서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현실감이 들었어요. 내가 2주 전에 키스한 남자가 내 딸의 과외 선생이라니. 아린이가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나는 겨우 인사했어요. 강은호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은 확실히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린이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건가?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과외가 시작됐어요.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아린이 방에서 들리는 강은호의 목소리. 그날 밤 내 귀에 속삭였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1시간 반이 지나고 과외가 끝났어요. 강은호가 거실로 나왔을 때 우리는 다시 마주봤어요. 수고했다고. 아린이는 어떤지 물어봤어요. 최대한 평범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강은호도 아린이가 열심히 잘 따라온다고, 좋은 학생이라고 답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가 무거웠어요. 서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둘 다 그날 밤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강은호가 집을 나간 후 나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일주일에 2번씩 강은호가 우리 집에 올 거예요. 내 딸의 과외 선생으로. 그런데 나는 그 남자와 키스한 사이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남편 옆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 후 며칠간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일상인데 뭔가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 강은호 생각이 났어요.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리고 그날 밤의 키스. 남편이 뭔가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아린이가 과외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준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아린이를 보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다음 과외가 금요일이었어요. 하루가 다가올수록 불안했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오후 3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뛰었어요. 강은호가 서 있었어요. 이번에도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의 당황스러움은 없었지만 대신 더 깊은 시선이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서 들어왔어요. 나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응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아린이가 방에서 나와서 반갑게 맞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순진한 내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강은호가 아린이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면서 잠깐 나를 돌아봤어요. 그 찰나의 시선 교환에서 느껴진 건 그도 나만큼 이 상황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과외가 시작됐어요. 나는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와 달랐어요. 강은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내 귀에 속삭였던 그 목소리가.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린이가 화장실에 간다고 나왔어요. 그 순간 강은호도 방에서 나왔어요. 물 한 잔 달라면서요. 부엌에서 마주쳤을 때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을 따라주면서 컵을 건네는데 손이 스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강은호도 느꼈나 봐요. 컵을 받으면서 잠깐 멈칫했거든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날 밤의 기억이 둘 사이에 흘렀어요.
그 뜨거웠던 키스, 서로를 탐했던 그 순간들. 강은호가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물을 마시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아린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은호가 급하게 방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했거든요. 과외가 끝나고 강은호가 나갔을 때 나는 생각했어요. 이 과외를 그만둬야 하나? 다른 선생님을 찾아야 하나?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강은호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 내 자신이 이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평상시처럼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었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이 떨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 느끼는 이 감정을 그 다음 주 화요일이 되기까지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이 쓰였어요. 머리는 괜찮나? 옷은 어떤 걸 입을까? 강은호가 올 날이면 특히 그랬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아무거나 대충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옷장에서 예전에 입던 원피스를 꺼내봤어요. 아직도 몸에 잘 맞았어요. 거울 앞에서 입어보니까 오랜만에 여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평상시와 똑같이 TV만 보고 있었고요. 하지만 아린이가 엄마 옷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화요일 오후가 되었어요. 3시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강은호를 다시 볼 생각에 설레면서도 무서웠어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깊게 숨을 쉬고 문을 열었어요. 강은호가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를 보는 눈빛도 예전과는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서 들어왔는데 내 옆을 지날 때 잠깐 멈칫했어요. 내가 입은 원피스를 봤나 봐요. 그 짧은 순간의 시선이 온몸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과외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강은호의 목소리에서도 아린이와 대화하는 모습에서도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린이가 잠깐 나간다고 했어요. 친구가 빌려간 노트를 돌려준다면서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10분 거리라며 금방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또 강은호와 단둘이 남게 됐어요. 강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이번에는 물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를 찾아서 나온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마주쳤을 때 공기가 확실히 달랐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에어컨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강은호가 한 발씩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운동화가 마루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나는 숨을 참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고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가 들을까봐 걱정됐어요. 거실에 있는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거든요. 강은호의 향수 냄새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은은하고 깔끔한 젊은 남자 특유의 그 냄새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그날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클럽에서 그와 춤출 때도 이런 냄새였거든요. 어머니 하고 내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그날 밤처럼 낮고 거칠었어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털이 곤두섰어요. 등골에서 시작된 전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거든요. 정말 아름다우시다고. 그날 밤에도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잊을 수가 없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목 뒤쪽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 귀 끝까지 달아올랐어요. 입술이 말라서 혀로 한번 핥았는데 강은호의 시선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내 입술을 따라갔어요. 그 시선 때문에 더욱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8년 동안 남편에게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뜨거운 시선을. 강은호가 더 가까이 왔어요. 이제 팔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졌고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였어요. 그도 나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린이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강은호가 급하게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나도 정신을 차렸고요. 하지만 둘 다 아직도 그 순간의 여운에 빠져 있었어요. 아린이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어요. 과외가 끝나고 강은호가 집을 나갈 때 현관에서 잠깐 돌아봤어요. 그 눈빛으로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나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선에 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강은호도 나도 더 이상 그날 밤의 일을 잊은 척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원하고 있었어요. 서로를. 다음 과외가 금요일이었어요. 이틀 후에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금요일이 되었어요. 과외 시간 30분 전에 아린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학원에서 보충 수업이 갑자기 생겼어요.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그 문자를 받았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30분. 강은호와 단둘이 30분 동안 있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3시 정확히 초인종이 울렸어요. 강은호였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아린이가 늦는다고 전했을 때 강은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에 앉았지만 둘 다 어색했어요. 차라도 한잔하자고 했는데 정작 차자는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어요. 서로를 의식하느라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택배가 왔어요. 현관으로 가서 받아보니 쌀 10kg이었어요.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부엌까지 옮기려고 허리를 굽혀 들어 올리는데 강은호가 뒤에서 나타났어요.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면서 그가 내 바로 뒤에 서서 함께 쌀포대를 들었어요. 그 순간 그의 몸이 내 등에 완전히 밀착됐어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그리고 허리 뒤쪽에 느껴지는 뭔가 단단하고 뜨거운 것. 강은호의 거친 숨소리가 내 목덜미에 닿았어요. 이번에는 둘 다 피하지 않았어요. 쌀포대를 바닥에 내려놓았지만 강은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붙었어요.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어요. 어머니. 그가 내 귀에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가 그날 밤과 똑같았어요. 낮고 거칠고 욕망으로 가득한. 나는 돌아섰어요. 그와 마주봤어요. 이제 몇 센티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강은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정중한 과외 선생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클럽에서 나를 원했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날 밤을, 어머니를. 더 이상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내가 먼저 그의 목에 팔을 둘렀어요. 그리고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그날 밤보다 더 뜨거웠어요. 18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욕망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강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를 벽에 밀어붙이면서 더 깊게, 더 간절하게. 옷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강은호의 셔츠 단추를, 내 원피스 지퍼를 서로 미친 듯이 벗겨냈어요. 부엌 싱크대에 기댄 채로. 우리는 그 선을 넘었어요. 40살 기혼 여성과 23살 대학생이, 내 딸의 과외 선생과.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남편도, 아린이도, 이 모든 상황의 위험함도. 오직 강은호만 있었어요. 그와 나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강은호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둘 다 거친 숨을 쉬고 있었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어요. 아린이었어요. 지금 나간다고, 10분 후에 도착한다고. 현실이 확 돌아왔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급하게 옷을 입었어요. 강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볼 수 없었어요. 9분 후에 아린이가 도착했어요. 미안하다며 들어온 아린이를 보면서 나는 죄책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과외가 끝나고 강은호가 나갈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그 후 며칠간 정말 이상했어요. 강은호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꿈 같았어요.
부엌에 설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의 뜨거운 숨결, 거친 손길,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과 저녁을 먹을 때, 아린이와 대화할 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다음 과외는 화요일이었어요. 강은호를 다시 보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화요일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을 때 강은호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그날 밤과 똑같은 뜨거운 눈빛이었어요. 조심스럽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간절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그의 시선이 내 입술을 훑고 지나갔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그를 바라봤고요. 아린이가 반갑게 맞으면서 과외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집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했거든요. 과외 중간에 아린이가 화장실에 갔을 때 강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먼저 다가왔어요. 주저하지 않고. 그때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어요. 과외를 늘려보자고. 아린이가 계약 전까지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일주일에 3번 정도로 하면 어떻겠냐고. 사실은 강은호를 더 자주 보고 싶었어요. 그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죠. 강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망설임 없이. 그의 눈빛에서 나와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린이 과외를 늘리고 싶다고. 다행히 남편은 별다른 반대 없이 허락했어요. 딸 교육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편이니까요. 아린이도 좋아했어요.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준다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 아린이를 보면서 또 죄책감이 들었어요. 새로운 스케줄이 시작됐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3번씩 강은호가 우리 집에 왔어요. 첫 번째 목요일 과외. 아린이가 잠깐 편의점에 간 사이에 일어났어요.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은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먼저 나를 벽에 밀어붙였어요. 말없이 거칠게 키스하고 서로를 탐하고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아린이가 돌아오기 직전에 떨어졌지만 둘 다 더 원하고 있었어요. 토요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린이가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에 나간 사이 강은호가 내 손을 잡고 거실로 끌었어요. 소파에 앉혀놓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 다리 사이에 얼굴을 묻었어요.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강은호도 나도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런 일상이 2주 정도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3번씩 만나면서 틈틈이 나누는 은밀한 순간들. 그 시간들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일주일 후면 아린이가 학교에 가고 과외도 끝나게 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강은호와의 이 모든 게 끝난다는 게 마지막 주가 시작됐어요. 계약 일주일 전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매일이 아쉬웠어요. 강은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평소보다 더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거든요.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둘 다 더 절실해졌어요. 화요일 과외 때였어요. 아린이가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간다면서 2시간 정도 늦을 거라고 했어요. 2시간.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강은호가 왔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아린이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현관에서부터 우리는 서로를 탐하듯 바라봤어요. 문을 닫자마자 강은호가 나를 벽에 밀어붙였어요. 거칠고 급했어요.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실제로 그런 거나 다름없었지만요. 이번에는 정말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서두를 필요도 조심할 필요도 없었어요. 강은호가 나를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남편과 내가 18년 동안 써온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속했어요. 그때만큼은 모든 걸 잊었어요. 죄책감도, 두려움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오직 강은호와 나만 있었어요. 23살 청년과 40살 기혼 여성이 아니라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로 2시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아린이가 곧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을 때 우리는 아직도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급하게 정리하고 옷을 입고 강은호는 아린이 방으로 가서 교재를 펼쳐놨어요. 마치 정말 과외를 했던 것처럼. 아린이가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게 평상시와 같았어요. 하지만 안방에는 아직도 우리의 체온과 향기가 남아 있었어요. 목요일 과외는 더 위험했어요. 아린이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부엌에서, 화장실 앞에서, 심지어 아린이 방 바로 옆 복도에서도 짧은 입맞춤과 포옹을 나눴어요. 들킬 뻔한 순간도 있었어요. 아린이가 갑자기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우리는 부엌에서 서로의 순결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간신히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왔어요. 마지막 과외 날이었어요. 강은호가 왔을 때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니. 과외가 끝나고 아린이가 자기 방에 들어간 후 우리는 거실에서 마주 섰어요. 강은호가 나를 조용히 안았어요. 말없이 오래도록 그의 품에서 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는 내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술을 맞댔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일주일 후 아린이가 계약했어요.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나는 다시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게 됐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강은호가 올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3시쯤 되면 자꾸 현관 쪽을 바라보게 됐고 초인종이 울리면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오는 건 택배나 이웃뿐이었죠. 안방에 들어갈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강은호와 함께했던 그 2시간이 남편 옆에 누워서도 자꾸 그 기억이 밀려왔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아름다웠던 기억인데 동시에 너무 공허했어요. 그 뜨거웠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 남은 건 일상의 무료함과 깊은 외로움뿐이었거든요. 강은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벌써 잊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었어요. 특히 밤에 남편이 등을 돌리고 잠든 후에는 더욱 그랬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겨우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는 걸. 강은호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는 걸.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한 달간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들이었거든요. 4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그날들을 떠올리면서 혼자 미소를 짓곤 해요. 공허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아름다운 비밀이에요.